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다우가 0.6% 정도 상승했고 0.64, 그 다음 나스닥이 0.43, 그 다음 S&P 500이 0.50% 상승했고 러셀이 좀 많이 올라갔다 조금 조정받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셧다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단연히 좀 부분 파업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죠. 자, 막판엔 조금은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죠. 한 3% 정도 하락했는데 이틀 연속 한 3일 정도 상승했던 다른 그런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남았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단기 매매 전략만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MU도 많이 올라갔던 것이 좀 내려왔고 AMD 역시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던 것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텔은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고 앞으로의 비전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M7이나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는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메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애플도 많이 올라갔죠.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 그런 기대치에 따라서 장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라클 역시도 좀 상승이 됐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쁜 종목은 거의 없었고 약간의 혼조세는 있었지만은 장 자체가 그대로 일단 유지되면서 실적 발표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겠고 그다음 셧다운도 있겠지만 셧다운은 조금 부분적인 거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반등이 되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4개 정도만 좀 내려갔죠. 자, 올라갔던 걸 본다면 커뮤니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스닥 많이 올라갈 때 좀 빠지는 것들, 컨슈머 시크릿이라든지 리얼 리스테이트, 요건 아무래도 좀 테슬라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리얼 리스테이트, 그 다음 산업주, 그 다음 디펜스 하는 것들이 경기 방어주, 요런 중심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나스닥이 갈 때 좀 빠지는 종목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갈 때는 얘들이 안 가고 얘들이 가니까 얘들이 지금 빠지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되면서 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게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단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이제 백일선이라든지 이런 거 맞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쌍바닥이 좀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7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의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양이 있다.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큰 폭에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일봉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필요 없겠고 계속해서 200일선 위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뭐 기울기는 약간은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게 있는 것이 S&P 500이고 그다음 다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요번에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려왔던 종목들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제 바닥을 형성되면서 들이바닥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바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러셀은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이 뭐 안 간다기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게 되면 0.44% 하락을 했고 30년물 금리도 0.56% 좀 하락했죠. 그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좀 공조관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0년물 금리 본다면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리들이 거의 다 같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자, 아무래도 일본한테 이야기해서 저 금리를 좀 압박시키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재패니스 엔입니다. 파란 게 자체가 그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 금리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튀니까 얘도 금리가 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갖다 내리라 해서 얘가 내리니까 같이 내려오는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다가 주시장 또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일본에서 가서 일본도 일단 지금은 이제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의 트래킹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애플 있죠. 애플 좀 많이 팔았습니다. 50밀리언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솔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엔비디아는 5밀리언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즈니도 5밀리언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콜옵션 들어간 거 있죠. 콜옵션을 본다면 LEAPS, 이건 롱텀 에쿼티를 말합니다. 롱텀 에쿼티에 장기간 동안의 콜옵션을 말하는데, 자, 구글을 샀다는 겁니다. 50만 달러 정도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요거 있죠. 아마존을 샀다. 50만 달러.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구글은 자, 새로 일단 콜옵션 들어갔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봐야 될 것이 구글하고 아마존, 자, 말씀드렸던 것들 요거 샀고, 그 다음에 애플 한번 보시면 애플 또 50만 달러는 일단은 여기서는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콜옵션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여기서는 조금 매도를 했지만 여기는 다시 샀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새로 들어왔던 종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구글하고 지금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구글, 아마존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M7의 P 레이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P 보면 메타가 한 23배수 정도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27배수, 그 다음 마소가 28배수, 애플이 30배수, 그 다음 구글이 31배수, 아마존이 32배수, 테슬라는 23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평균을 본다면 그냥 3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배수면은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통 40배수가 넘어가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메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많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테슬라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적정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지 머저리티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스탁 자체 프라이스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해지 안 하고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문 투자자들이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에 미국 주식을 한 92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주 연속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1억 달러는 개별 주식, 그 다음에 11억 달러는 ETF에서 이제 매도하는 가운데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매도하고 있고, 자,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매수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가 트럼프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크백스의 무디스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로인컴하고 미들인컴 있죠. 요 하우스홀드가 지금 이제 파이낸셜 스트레스에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딜리건시 레이트, 요거는 연초율을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우스홀드의 올데트 검은 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2019년도, 2018년도 이때보다도 더 많이 연출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못 살겠다는, 어포더빌리티죠. 못 살겠다 지금 이제 초점 맞추고 있다. 트럼프도 이걸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맞추고 있는 것이 물가, 아무래도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 소비주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펄스트론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지금 다 연출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킹하셔서 경기 순환주라든지 경기 소비주 이런 데 좀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에 AI를 통해서 잡을 잃었던 나라들 있죠. 자, 그거 보시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나라는 아무래도 8% 정도 되고 있는 영국이다. 그 다음에 재팬이 7%, 독일이 4%, 그 다음에 호주가 4%, 반면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순고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미국이 좀 유연하게 AI가 대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AI 추론칩인 마이아 200을 공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마이아 200 자체는 월요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 지역에 배포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오픈AI의 최신 GPT 5.2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개의 AI 모델을 사용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12월부터 1월까지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면서 마진 대출 규모도 201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은 7대 주요 기업 외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빅4 포지션 이런 것들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변동성 완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데트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일단 주식 투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파란 선이 마진데트인데
요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진데트보다. 그래서 마진데트가 지수보다 좀 많이 갈 때 있죠. 요럴 때가 한 번씩 꺾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진데트 돈을 빌려서 하는 것들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물론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은 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면 57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욕에 와 있다는 거겠죠. 이제 이럴 땐 주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담아갈 때는 아니고 조금은 관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해외 시장 쪽으로 일단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일단 돈이 들어왔는데 저기서 에코티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쪽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시장들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 미국은 거의 자금이 안 몰리고 있다. 유럽이나 재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흥 시장 뭐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년물에 국채 입찰이셨는데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8% 정도가 낙찰금리가 되었다. 3.49 정도가 저번에 낙찰금리인데 그보다는 금리가 조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쟁률 같은 경우도 2.54 대 1이었는데 저번에 했던 2.71 대 1로서 2.75 대 1로서 조금은 경쟁률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높았고 경쟁률도 좀 좋았다. 전반적으로 일단 입찰은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하나 보시게 되면 2026년도 1분기에 어닝 그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자체가 오늘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자로 본다면 11.2% 정도 되고 있죠. 어닝 그로스 자체가. 근데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예측했던 것이 12.9입니다. 자, 그거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닝 추정치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44.4에서 44.8이니까 별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자체는 조금 일단 어닝 그로스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은 어닝의 지금 현재 성장률인데 어닝의 성장률 말고 이건 매출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왔던 매출이죠. 그때는 S&P 500 자체를 본다면은 어버브 되는 게 있죠. 매출이 또 올라갔던 것도 한 69% 정도 많이 나왔고 매출 증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다음 빌로는 한 31% 정도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단 올라갔던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한 88%로서 매출의 증가가 많았다는 거겠죠. 한 13%는 좀 적었고 산업재는 거의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는데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값 자체가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의 상승세를 본다면 미달러가 4월 연속에 약세를 보인 것들, 투자자들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움직임,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수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값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너무 불확실하니까 오늘 바이든 때 이런 데는 금값이 상승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될 때 1기 때라든지 지금 2기 때 이럴 때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불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일본의 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쿄가 엔화 가치 저지를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할지 이런 여부들 여러 가지 변동성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금값은 당분간은 조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 상승의 기본 틀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8개 동맹국에게 관세 무과를 위협했죠. 그래서 나토의 협상이 기본 틀을 발표하는 등 충격적인 한 주를 보낸 후에 더욱더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미달러는 하락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은과 금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대체의 가치 저장 수단을 모색하면서 금은 미국채를 제치고 투자 대상으로 또 오르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의 금 보유량과 미국의 국채 보유량 결체는 2025년도 2분기에 한 1조 2천억 달러에서 1620억 달러 상당히 좁혀졌다. 옛날에는 일단은 금을 갖다 많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일단 금을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채 고량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채를 팔고 금을 지금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전략적 분산 투자 수단이자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2010년도 하반기에는 온스당이 5,700달러까지 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 중앙은행의 긍정적인 신호, ETF 매수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가격이 정점에 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금 가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월봉에서 보더라도 5,000을 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평선과 지금 봉과의 거리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덤벼서 자,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매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무조건 끊임없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자체가 금값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좀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조정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을 또 받을 때는 이 정도까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45%이 정도 일단 조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거 한번 기대하시면서 또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데 또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 지금은 조금 너무 고평가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물론 더 갈 수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일어날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값도 뭐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죠. 지금 이제 104불까지 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 평선과 지금 이제 봉과의 거리가 너무 멀죠. 월봉에서도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한번 내려오면 엄청나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7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좀 많이 빠질 때가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셔가지고 매수하셔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영망치가 나타나고 있고 별로 안 좋은 모양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 좀 더 기다리시자. 기다리면은 그때 되면 또 가격대가 온다. 사람들이 더 던지고 나갈 때가 옵니다. 포모에 쌓였다가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50m로 내려갈 때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너무 포모에 쌓이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형주들이 2010년대에 좀 강세장을 보이고 있죠. 초에는. 근데 이런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 그 다음에 직면한 위험 요소, 요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형주가 지난 몇 년간에 때때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은 상대적 상승세가 곧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 왔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등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소형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급등의 원인이 이럴 효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새해 초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톱니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새해가 시작된 모두가 올해가 뭐를 살까,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형주를 살펴보면은 시장이 오랫동안 호황을 누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형주가 더 매력적인 투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는 오래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소들이 올해 소형주 투자 성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소형주들이 더 많이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개선 자체는 3분기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한 13.5%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경제가 2에서 한 3% 성장한다면은 중소기업 아니면 경기 순환주에 더 많이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현재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인수 합병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이 나머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금리가 인하하지 못하더라도 전망은 밝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자, 그걸 보게 되면 이번 투자는 궁극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저품질 종목에 대한 수익에 집중된 거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많이 올라갔던 것이 아무래도 실적 없이 올라갔던 것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형주 역시도 거시경제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모든 주식을 갖다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미국 주식 매도에 있어서는 국채 매도가 일단 발생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시키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채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락된다. 뭐 지금 3년물짜리가 10년물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4.5 이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0년물짜리가 5% 이상 가면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나타나고 연준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금리 투자자처럼 이미지에서 지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코이브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코이브 주가가 급등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코이브 주식 87.2달러를 갖다가 20억 달러 정도 투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 있는데 코이브는 루빈의 플랫폼과 같은 미래형 엔비디아의 AI 시스템 활용해서 2030년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코이브의 발행 주식 6.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자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A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발표가 AI 생태계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이브의 재무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이브가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을 조기에 조입함으로 인해서 네오클라우드의 경쟁업체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번 계약이 AI 시스템의 대규모 생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 고객 기반 전반과 덜 넓은 시장에서 나타난 강력한 수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자전거래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보기에는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번 투자는 코이브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진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양사의 컴퓨팅 파워를 보급하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이브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사의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테스트하고 검증한다.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파트너라든지 기업 고객을 위해서 자사 제품과 엔비디아의 제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이브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투자액이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회사가 지출한 금액이 2%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DA 데빌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컴퓨팅 수요 외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자금 조달 문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지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AI, 그 다음 코이브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회사의 수주 잔고에 대한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계약 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저금리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타는 매력적인 ARNG 광고 기획 덕분에 거의 한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의 광고 엔진과 확장된 AI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선수가 말하면서 740달러에서 900달러로서 매수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중립해서 투자 의견을 갖다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20년도에 회계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이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포지션을 구축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수요 창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메타의 광고가 좀 상당하다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사용자 수요, 그 다음 공급자의 광고주의 공급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안드로메다, GM, 레티스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하드웨어 발전을 활용하면서 컨텍스트의 창을 넓혀서 예측 지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수요 생성의 시스템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인공지능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저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도화기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런 것들의 출시가 주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AI 책임자, 최고 책임자죠. 알렉산드로 왕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제대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수가 있었는데 메타가 그로 인해서 올해 중반까지는 AI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에 다시금 근접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두 가지 매력적인 AI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문가를 위한 에이전트형 AI 개발, AI 기반의 비디오 생성,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서비스 모두 상당한 추가 수익에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타는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고객 기반, 그 이미 강력한 비디오 분야의 입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고 지금 829불 정도를 갖다 평균 가격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추천한 주요 종목에는 AMD, 코스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팩셋에 따르면 1월 23일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3% 정도가 일단 발표했는데 거기서 7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69%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보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S&P 500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의 호주율이 평균 이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일단 실적은 좋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한 5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MD가 있고, 그 다음 코스코, 그 다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팔란티어 비자, 자, 이런 5개 종목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MD 같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CPU 시장이란지 서버 부분에서 AMD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EPS의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 기존에 일단 Sum of the 포인트 있죠.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이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여러 개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고 최고가는 377불, 평균가는 한 276불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코스코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113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한 15%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과 수익이 다시금 가속화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스코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5%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주로 교통량 증가에 힘입어서 9.2%의 성장을 기록했던 기존 내액 주수 매출이 10월에는 5.5, 11월에는 5.8 이렇게 매출의 구성이 좀 둔화되었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5월부터 코스코가 비교 대상 실적이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존 매출의 성장률 한 7에서 8% 수준으로 다시금 상승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상승세가 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코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38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고 최고 목표가는 1205달러, 그 다음에 평균 목표가는 한 1027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가 있는데 사우스웨스트는 1월 29일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지정 자석제, 추가 자석의 공간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낮은 가격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또 엘리어트가 들어와가지고 지배구조를 많이 개선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LUV가 그룹 내에서 퀄리티 3 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상당히 일단 목표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50달러 목표 주가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6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고 목표가는 56불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 평균가는 한 40불 정도 보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